서울 은평구 겨울 새벽. 히터 바람이 마르고 방 안은 김서린 창문처럼 뿌였습니다. 이서진의 발 뒤꿈치에 하얀 가루가 붙어요. 강대우는 숨을 죽여요. 현관 바닥에 뿌려둔 밀가루가 바람결에 살짝 흔들려요. 서진이 조심히 일어나요. 발끝이 먼저 바닥을 찾고 그 위로 가루가 눌려요. 발자국이 한 송이 꽃처럼 찍혀요. 대우는 돌아눕는 척하며 눈만 떠요. 지금이야. 서진은 외투를 챙기고 무릎을 쓸어내려요. 한숨. 문이 닫혀요. 발자국이 현관에서 서재로 이어져요. 문 너머 누군가 숨죽여 앉아 있어요. 바닥에 젖은 담요. 낡은 은색 라이터. 라이터 옆면에 두 글자. 무성. 바람이 잦아든 밤이에요. 창문에 성에가 10개 끼어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숨을 쉬듯 울려요. 강대우는 천장을 바라봐요. 잠은 오지 않아요. 하루가 길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맞추고 고객은 한숨을 쉬고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직업이 된 지 오래예요. 39살. 지방은행 대출 상담사. 매일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답을 해요. 서류가 부족합니다. 다시 준비해 오세요. 사람들의 꿈을 숫자로 계산하는 일이에요. 집을 사고 싶다는 꿈,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서류, 뭉치로 판단하는 거죠. 지갑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며칠 전 종가격 출구에서요. 대우는 차문을 닫고 뛰었어요. 바닥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저씨. 지갑. 노인의 손등이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보풀선 니트의 검은 점퍼. 그런데 눈빛은 맑았어요. 대우는 고맙다는 말을 삼켰어요. 대신 지갑을 세었어요. 카드, 현금, 사진.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 빈자리를 한번 훑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 빈자리를 아는 것 같았어요. 대우는 괜히 경계했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낯선 사람이 자기 가족 사진을 그렇게 보는 게요. 집은 오래된 다세대예요. 현관이 좁고 구두장 문이 삐걱대요. 서재는 작은 방이에요. 책보다 상자가 많아요. 커튼에서 눅진한 냄새가 나요. 젖은 담요 하나가 구석에 개켜 있어요. 대우는 그 냄새가 마음에 걸려요. 서진에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사소한 것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서진은 35이에요. 동네 카페 매니저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길고양이도 못 지나쳐요. 요즘 들어 밤에 자주 나가요. 새벽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요. 물어보면 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우는 알아요. 꿈 속에서 사람이 신발을 신고 나가지는 않는다는 걸요. 대우는 밀가루를 꺼내요. 부엌 찬장 맨 뒤에 있는 봉지예요. 예전에 도넛을 만들겠다던 서진이 사놓고 잊은 거예요. 손바닥으로 살살 털어요. 현관 앞에서 서재 문턱까지. 눈처럼 얇게 뿌려요. 바람만 스쳐도 날릴 것 같아요. 분무기로 바닥을 죽여요. 가루가 달라붙게요. 자신이 뭐라도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지만 멈추지 않아요.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있어요. 젊은 어머니가 웃고 있어요. 옆이 비어 있어요. 대우는 늘 그 빈자리를 보고 컸어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어요.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우는 사진 앞에서 가끔 멈춰요. 허공을 어루만져요. 서랍에는 낡은 은색 라이터가 있어요. 옆면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무성. 불은 잘 붙지 않아요.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에요. 왜 이 글자인지 묻지 못한 채 어머니는 떠났어요. 대우는 가끔 라이터를 만져요.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끝에 남아요. 누구 이름일까 생각해봐요. 아버지 이름일까요? 밤이 깊어져요. 서진이 먼저 잠이 들어요. 대우는 눈을 감지 않아요. 히터 바람이 건조해요. 목이 타요.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요. 대우는 손끝으로 이불 가장자리를 더듬어요. 서진의 숨이 길어져요. 시계 초침이 느리게 돌아요. 그때 서진이 몸을 뒤척여요. 이불이 밀려요. 발 뒤꿈치가 드러나요. 키고 말라 있어요. 대우는 숨을 참아요. 내내 참아온 것들이 목구멍으로 올라와요. 의심이 점점 커져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새벽마다 나가는 걸까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밀가루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하얀 가루가 아내의 발자국을 따라 어디로 향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대우는 라이터를 만져요. 차가운 금속이 따뜻해져요. 손의 온기 때문이죠. 오늘은 끝내자. 대우가 속삭여요. 혼잣말이에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요. 은평구의 겨울밤은 길고 차가워요. 하지만 대우의 마음은 더 추워요. 의심이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거든요. 새벽 공기는 얇아요. 문풍지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어요. 서진이 천천히 일어나요. 발끝이 먼저 바닥을 찾아요. 가루가 움푹 찍혀요. 대우는 모른 척 눈을 감아요. 몸은 깨어 있어요. 귀가 살아나요. 발자국이 한 걸음 이어져요. 서진은 외투를 걸쳐요. 목에 스카프를 감고 장갑을 챙겨요. 거울을 봐요. 눈이 빨갛네요. 어젯밤 울었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우는 묻지 않았고요. 며칠 전부터 서진이 달라졌어요. 카페에서 돌아와도 밥을 잘 안 먹어요. 멍하니 창밖을 봐요. 물어보면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눈에 보여요. 밤에는 자다가 깨요. 식은 땀을 흘려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대우가 깨우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손이 떨려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려요. 닫혀요. 고무 패킹이 가늘게 울려요. 대우는 두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어요. 이제야 호흡이 빨라져요. 일어나야 해요. 하지만 더 기다려요. 발자국이 마를 시간을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요. 슬리퍼를 신지 않아요. 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싶어요. 가루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나요. 대우는 현관으로 가요. 흰 잔설 같은 길이 현관에서 어딘가로 이어져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요. 빛이 가루 위에서 번져요. 선명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발자국이 현관문으로 향하지 않아요. 집 안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복도를 따라 서재 쪽으로요. 대우는 당황해요. 서진이 밖으로 나간 줄 알았는데 집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서재예요. 서재 문은 닫혀 있어요. 문틈에서 누런 빛이 새어나와요. 누군가 있어요. 대우의 등줄기가 당겨요. 문고리를 쥐어요. 심장이 손가락 끝으로 옮겨 붙어요. 그 순간 안에서 소리가 나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예요. 서진의 목소리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서진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누구와 말하는 걸까요? 새벽 3시에 서재에서 누구와요? 대우는 문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안에서 뭘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알아야 해요.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의심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문이 열려요. 서진이 놀라 뒤돌아봐요. 두 손을 들고 흔들어 보여요. 조용히 해. 입술이 그렇게 말해요. 방 구석에는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낡은 점퍼를 입었어요. 젖은 담요를 어깨에 걸쳤어요. 바닥에는 오래된 매트리스가 펼쳐져 있어요. 서진이 매트리스를 끌어내려던 참이었어요. 노인을 위해 잠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거였어요. 대우의 눈이 커져요. 그리고 좁아져요. 입안이 말라붙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손이 먼저 움직여요. 서진을 제치고 노인에게 다가가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요. 손을 모아요. 어디선가 본 얼굴이에요. 종가격에서 지갑을 알려준 그 노인이에요. 나가세요. 대우의 목소리가 갈라져요. 말끝이 떨려요. 대우. 설명할게. 제발. 서진이 막아서요. 설명. 이 시간에 우리 집 서재에 낯선 사람을? 노인은 말이 없어요. 눈꺼풀만 감겼다 떴다 해요. 시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 바닥에 하얀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어요. 대우는 그 발자국을 보며 자신이 옳았다고 여겨요. 아내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남자를 집 안에 들인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노인의 얼굴이 낯익어요. 그냥 낯익은 게 아니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거울에서 보는 얼굴처럼요. 광대뼈의 각도, 눈꼬리의 주름, 입술의 모양. 묘하게 비슷해요. 우연일까요? 밤에 일이 있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골목에서 날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막아줬어요. 대우는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거든요. 며칠 전 지갑을 알려준 노인이 이제는 아내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 있을까요? 숨이 부딪혀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져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해요. 정말이에요. 며칠 전 밤에 카페에서 늦게 나왔는데 골목이 어두웠어요.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려요. 뒤돌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날 붙잡으려고 했어요. 대우는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 남자를 쫓아냈어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요. 처음으로 대우와 눈이 마주쳐요. 깊은 눈이에요. 어딘가 슬픈 눈이에요.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 눈이에요. 그 뒤로 며칠 이분이 우리 집 앞에서 주무시는 걸 봤어요. 추워 보였어요. 서진이 계속 말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 따뜻한 데서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대우는 웃음 같은 소리를 내요. 웃음이 아니에요. 헛기침 같은 소리예요. 며칠 내 옆에서 자는 너는 뭐고? 말이 끝내 독해져요. 노인이 그제야 입을 열어요. 목소리가 거칠어요. 오래 굴러온 자갈 같아요. 고맙습니다. 따님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따님이라는 말에 대우가 움찔해요. 따님이 아니라 제 아내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내분이. 노인이 당황해요. 그런데 그 당황이 이상해요. 진짜 몰랐던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다른 이유로 당황하는 것 같아요. 대우는 노인을 자세히 봐요. 종가격에서 봤을 때보다 더 자세히 봐요. 보풀선, 니트, 낡은 점퍼, 갈라진 손등. 그런데 얼굴이 낯익어요. 단순히 며칠 전에 본 얼굴이라서가 아니에요. 더 오래전부터 본 것 같은 얼굴이에요. 어디서였을까요? 노인이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구겨진 봉투예요. 안에는 봉투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과 사진 몇 장이 보여요. 이걸 당신한테 주려고 왔습니다. 대우는 받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노인은 천천히 봉투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놔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압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절 알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노인의 팔을 잡아요.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마시고. 노인이 매트리스에 앉아요. 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무릎을 주물러요. 대우는 점점 화가 나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아내가 낯선 노인을 집에 들이고 그 노인은 자기를 안다고 하고 자기한테 줄 게 있다고 해요. 정확히 뭘 주려는 거예요. 노인이 봉투를 가리켜요. 당신 것입니다. 원래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대우는 봉투를 봐요. 낡고 구겨진 봉투예요. 오래된 것 같아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만 받고 싶지는 않아요.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누군지부터 말해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숙여요. 이름을 오래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름은 장무성이었습니다. 무성. 라이터에 새겨진 글자가 떠올라요. 대우는 깜짝 놀라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대우는 휴대폰을 꺼내요. 경찰을 누르려다 멈춰요. 무성이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라이터에 새겨진 글자와 같아요. 우연일 리 없어요. 노인이 봉투를 밀어줘요. 이걸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대우는 망설여요. 봉투를 받으면 뭔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라이터의 무성과 이 노인의 무성이 같은 사람인지, 만약 같다면 어떤 관계인지. 봉투를 뜯어요. 사진이 나와요. 흑백과 색이 섞인 오래된 사진들이에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에요. 옆에 팔짱을 낀 젊은 남자가 있어요. 어머니와 닮았어요. 눈매가 길고 입꼬리가 비슷해요.
대우는 손끝이 저려요. 사진 속 젊은 남자가 자기와 닮았어요. 아니, 자기가 이 남자를 닮았다고 해야겠네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어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성에게 돌아와도 미워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필체예요. 대우는 라이터를 꺼내요. 서랍에서 가져온 낡은 은색 라이터요. 사진 옆에 놔요. 무성 두 글자가 겹쳐요.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손에도 똑같은 라이터가 들려 있어요. 서진이 숨을 들이켜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인이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라는 걸요. 당신이 설마 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노인이 눈을 감아요. 배가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같이 사라졌어요. 돌아왔을 때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사람도. 목소리가 쉬어요. 몇십 년을 떠돌며 살았어요. 찾으려 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대우는 입술을 깨물어요. 피맛이 나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라이터의 차가운 촉감이 손에 남아요. 사진 속 어머니의 눈웃음이 흔들려요. 왜 이제야? 대우의 목이 갈라져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려요. 며칠 전에 우연히 당신을 봤어요. 지갑을 떨어뜨린 걸 봤고요. 그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영숙이. 당신 어머니 사진이. 영숙.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노인이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제야 확신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 방이 조용해져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려요. 대우는 숨을 쉬는 걸 깜빡해요. 아들. 이 노인이 자기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찾던 아버지가 노숙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서진이 끼어들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 서진도 충격받았어요. 남편의 아버지를 자기가 먼저 만났다는 게, 그리고 그걸 모른 채 도와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대우는 귀를 닫고 싶어요. 눈을 감고 싶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노인의 숨소리가 갈라지고 서진의 숨이 가빠지고 밖에서 고양이가 다시 울어요.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와요.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무성에게 돌아와도 미워하지 않겠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미워하지 않겠다고, 돌아와도 괜찮다고 사진 뒷면에 적어뒀어요. 아버지가 언젠가 볼 거라고 믿으면서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요. 지난 세월이 억울해요. 어머니가 혼자 버텼던 밤들이 겹쳐져요. 빈자리가 만든 상처가 갑자기 따갑게 살아나요.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대우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얼마나 그리워하셨는데. 노인은 말이 없어요. 고개만 더 숙여요. 어깨가 떨려요. 울고 있는 건지 추워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우가 차갑게 말해요.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보고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노인의 어깨가 더 떨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이 끼어들어요. 이제 그만해. 듣기라도 해봐.
대우는 귀를 닫고 싶어요. 하지만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배에서 일하다가 납치됐어요. 바다에서 다른 배로 끌려갔어요. 목소리가 작아요. 몇 년을 감금되어 살았어요. 탈출하려다 붙잡히고 또 탈출하려다 붙잡히고 몇 년 후에야 풀려났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어요. 배가 침몰했다고 신고됐고 저는 죽은 사람이 됐어요. 대우는 믿기 어려워요.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돌아와서 찾았어요. 영숙이를, 당신을.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노인이 계속 말해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죽은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기록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거리에서 살게 됐고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남편의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그런데 며칠 전에 당신을 봤어요. 지갑을 떨어뜨린 걸 보고 알려줬는데 그 안에 영숙이 사진이 있었어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사진을 꺼내요. 인천 부둣가 사진이에요. 젊은 어머니와 젊은 남자가 함께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같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남자의 손에 은색 라이터가 들려 있어요. 그 라이터가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이 라이터를 영숙이가 선물해 줬어요. 제 이름을 새겨서. 노인이 라이터를 만져요. 납치되던 날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탈출할 때도, 거리에서 살 때도 당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대우는 숨을 몰아쉬어요. 의심은 사라졌지만 발밑에 땅이 흔들려요. 39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요. 노숙인이 되어서 낡은 옷을 입고 갈라진 손을 하고 현관에 밀가루 발자국이 문득 눈에 들어와요. 사소해 보였던 흰 가루가 길이 됐어요. 대우가 만든 의심의 길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오래 잃었던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운 걸까요? 서진이 카페에서 주운 라이터를 꺼내요. 며칠 전 카페 의자 밑에서 주웠던 거예요. 옆면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무성. 라이터는 불이 잘 붙지 않아요. 노인이 그걸 받아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요. 불꽃이 아주 작게 붙어요. 노인의 눈에 불빛이 박혀요. 이게 제 라이터예요. 노인이 말해요. 며칠 전에 잃어버렸어요. 카페 앞에서. 서진이 깜짝 놀라요. 그럼 제가 주운 게, 네, 제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 노인이 카페 앞에서 라이터를 잃어버리고 서진이 그걸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골목에서 서진을 도와줬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대우는 지갑을 꺼내요. 지갑 속 가족 사진이에요. 어머니와 어린 대우가 찍힌 사진이요. 옆에 빈자리가 있어요. 사진에 가장자리가 달았어요. 오래 만지고 봤거든요. 사진 뒷면을 비춰요. 흐릿하게 번진 글씨가 보여요. 날짜와 함께 작은 점이 찍혀 있어요. 누군가 손톱으로 찍은 자국이에요.
세월이 사진을 문질러 놨어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또 다른 사진을 내밀어요. 같은 날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린 대우가 모두 나온 사진이에요. 대우는 그제야 깨달아요. 자기가 가진 사진의 빈자리가 아버지 자리였다는 걸요. 어머니가 일부러 잘라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어져서 빈자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뒷면에 메모를 남겼어요. 무성에게 돌아와도 미워하지 않겠다. 언젠가 아버지가 볼 거라고 믿으면서요. 어머니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보고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영숙이, 미안해. 현관의 밀가루 발자국을 다시 봐요. 대우가 의심을 위해 뿌린 밀가루가 결국 아버지를 찾아주었어요. 서진이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서재로 간 길을 밀가루가 보여준 거예요. 서재 문틈에서 새어나오던 냄새도 이해돼요. 젖은 담요와 누군 먼지 냄새. 아버지가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남겨둔 라이터가 결국 아버지를 증명해줬어요. 서진이 주운 라이터와 똑같은 라이터가요. 모든 복선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의심은 진실을 만들고 진실은 가족을 만났어요. 어머니가 다 준비해 두셨네요. 대우가 속삭여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여요. 영숙이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서진은 조용히 차를 끓여요. 따뜻한 보리차예요. 추운 밤에 필요한 따뜻함이에요. 서재의 온기가 돌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공간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해했어요. 대우가 말해요. 어머니가 왜 이 방을 그대로 놔두라고 했는지. 기다림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아버지를 위한 방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끝까지 믿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대우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사진을 내밀어요. 손이 부딪혀요. 두 손등에 상처가 닮았어요. 대우가 은행이라면서 생긴 상처와 아버지가 힘든 세월을 버티면서 생긴 상처가요. 두 사람의 손이 똑같이 거칠어요. 똑같이 따뜻하고요. 대우는 작게 말해요. 아버지. 한 번 더 말해요. 아버지. 소리는 낮았고 방은 조용했지만 겨울밤이 조금 깨져요. 아버지는 울지 않으려 해요. 그러나 눈물이 먼저 흘러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때로 이름 하나로 무너져요. 대우야. 내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려요. 얼마나 컸니? 얼마나 멋있게 자랐니? 대우는 그제야 겨울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아요. 어머니의 침묵이 왜 그토록 무거웠는지도요. 39년. 반평생을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매년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아버지는 길을 잃고 헤매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대우는 알지도 못한 채 그리워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대우가 말해요. 끝까지 아버지 욕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대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요. 영숙이. 고마워. 미안해. 서진이 보리차를 가져와요. 3개의 컵에 나누어 담았어요. 김이 오르는 따뜻한 차예요.
가족이 된 첫 번째 차예요. 집은 집이어야 해요. 대우가 말해요. 오늘부터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집을 잃고 사람이 비었어요. 이제 채워지면 돼요. 아버지가 대답해요. 서재의 따뜻한 호흡이 고여요. 세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여요. 오랫동안 차가웠던 공간이 따뜻해져요. 대우는 밀가루가 흩뿌려진 현관을 봐요. 하얀 흔적이 서재 문턱에서 멈춰 있어요. 의심은 길을 찾았고 발자국은 가족을 데려왔어요. 우스울 만큼 단순한 진실이었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만져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에요. 집의 따뜻함이에요. 정말 꿈 같아요. 아버지가 말해요. 꿈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대우가 대답해요. 이제 뭐 하세요? 대우가 물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고 싶어요. 당신의 어린 시절 얘기, 학교 다닐 때 얘기, 결혼할 때 얘기. 시간이 많아요.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 밤이 깊어가요. 하지만 서재는 환해요. 가족의 온기가 방을 채웠거든요. 대우는 생각해요. 의심이 사람을 좀먹는다고 했는데 때로는 의심이 진실을 찾아주기도 하는구나. 은행원의 꼼꼼한 습관이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찾아준 거예요. 부서진 가족을 다시 맞춰준 거죠. 라이터가 책상 위에서 반짝여요. 무성이라는 두 글자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기다린 이름이에요. 라이터를 어머니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셨죠. 대우가 물어요. 네. 결혼하던 해에 어머니가 왜 이 라이터를 서랍에 넣어두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간직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세 사람이 차를 마셔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에요.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아침이 와요. 보일러가 토닥거리며 켜져요. 은평구 다세대 주택의 온기가 돌아요. 서지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여요. 쌀 미음이에요. 국물이 살짝 끓어오르며 고소한 냄새를 내요. 서재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더 이상 닫힌 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방이에요. 대우는 걸레를 들고 현관을 닦아요. 밀가루는 금세 사라져요. 흔적은 지워졌지만 밤은 남아요. 어젯밤의 기적은 남아 있어요. 어젯밤 그는 의심을 위해 밀가루를 뿌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의심은 진실을 만들고 진실은 가족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의심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젯밤 그는 그 손전등을 제대로 들었어요. 목적은 의심이었지만 결과는 귀환이었거든요. 식탁에 흑백 사진이 놓여요. 가족 사진이에요. 이제는 빈자리가 없는 사진이에요. 사진 옆에 어머니의 오래된 머리핀 하나가 있어요. 빛이 닿으면 아직 반짝여요. 대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액자에 다시 넣어요. 이번엔 뒤집지 않아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재에서 소리가 나요. 아버지가 일어나는 소리예요. 세수하는 소리도 나고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대우가 말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먹어요. 따뜻할 때. 서진이 말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서재에서 나와요. 머리가 부스스하지만 눈빛은 맑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잔 밤이었거든요.
집에서 잔 첫 번째 밤이에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말해요. 가족인데 뭘. 대우가 웃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문 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집 안은 따뜻해요. 오늘부터 서재는 닫힌 방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끝난 자리예요. 미음 냄새가 집 안에 퍼져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요. 39년 만에 아침 식사예요. 대우는 속으로 말해요. 돌아와서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할 줄도 몰랐다고. 어머니도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해뒀다고.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대우가 물어요.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대답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따뜻한 미음 한 숟가락이 입안에 퍼져요. 쌀의 단맛과 정성의 단맛이 섞여요. 가족의 맛이에요. 대우는 라이터를 꺼내요. 무성이라는 두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봐요. 불이 붙어요. 작은 불꽃이 겨울을 밀어내요. 불꽃을 작은 초에 옮겨 붙여요. 어머니의 사진이 그 불빛을 받아요. 사진에 미소가 살아나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서진이 말해요. 네, 진짜 가족이에요. 대우가 대답해요. 은평구의 겨울 아침은 여전히 추워요. 하지만 다세대 주택 한 집에서는 봄이 시작되고 있어요. 39년 만에 찾은 가족의 봄이에요. 그 후 대우는 달라져요. 은행에서도 동료들이 알아챌 정도로 밝아져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일자리를 찾아요. 서진의 카페 일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세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아요. 대신 따뜻한 자리가 됐어요. 서재는 이제 아버지의 방이 됐어요. 어머니의 유품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대우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밀가루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만약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요. 어머니가 준비한 때, 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리고 가족이 만날 때가 있다는 걸요. 겨울은 끝났고 봄이 왔어요.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가족의 오래된 겨울이 드디어 끝났어요. 창밖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나요. 골목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있지만 햇빛이 얼음 위에서 부서져요. 하얀 가루는 바닥에서 사라졌지만 그 길은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밀가루 발자국이 만든 기적의 길이요. 의심이 진실을 만들고 진실이 가족을 만든 길이요. 라이터가 식탁 위에서 반짝여요. 무성이라는 두 글자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고마워요, 어머니. 대우가 속삭여요.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어머니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아요. 마침내 가족이 모두 모였으니까요. 하얀 밀가루가 만든 작은 기적. 겨울밤의 의심이 봄날의 사랑이 된 이야기. 그렇게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